오후 2시 서울 이태원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뒤섞여 걸어다니는 이 거리에서 이하나는 친구와의 약속 장소를 찾고 있었죠.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3살의 하나는 아직 한국의 거리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정말? 하나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헤이, 미스? 도움이 필요해? 돌아보니 키가 크고 근육질인 서양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군복은 아니었지만 짧게 깎은 머리와 당당한 걸음걸이로 보아 군인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금 경계하면서도 예의상 미소를 지었죠. 아, 괜찮아요. 친구 찾고 있어서. 하나가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어디 가는 거야? 클레이튼이라는 이름표를 단 이 남성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하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클레이튼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죠. 클레이튼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이, 그렇게 수줍어하지 마. 그냥 도와주려는 거야. 그의 눈빛이 점점 불순해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클레이튼은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의 팔을 잡으려 했죠. 놔주세요. 하나가 소리쳤지만 클레이튼은 오히려 더 거칠게 굴었습니다. 조용히 해. 너희 한국 여자들은 다 똑같아. 그 순간 하나는 정말 무서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빼려 했지만 클레이튼의 힘이 너무 셌죠. 미국에서 배운 자기 방어술도 이 순간에는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클레이튼은 더욱 거만하게 웃으며 하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 내가 재미있는 곳 알려줄게. 바로 그때 뒤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괜찮나? 하나가 고개를 돌리자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곧은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입고 있던 낡은 카키색 점퍼가 눈에 띄었죠.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그 점퍼는 어딘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클레이튼은 할아버지를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당신 일이 아니야. 저리 가. 하지만 이만수 할아버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또렷한 영어로 말했죠. 젊은 친구야, 그 아가씨를 놔줘. 지금 당장.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담긴 위력은 대단했어요. 하나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태풍 속에서 든든한 등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클레이튼은 더욱 거칠게 굴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저리 가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다. 만수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지 알려줄게. 할아버지는 천천히 점퍼의 지퍼를 내렸어요. 안에 입고 있던 셔츠 가슴 부분에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것이었지만 그 배지를 본 클레이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당신, 해병대야? 클레이튼이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1등 상사 이만수.
할아버지가 똑똑히 말했어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다. 주변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클레이트는 여전히 하나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상관없어. 이건 내 일이야. 클레이튼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전만큼 자신감이 넘치지는 않았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젊은 친구야,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하지만 클레이튼은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거칠게 하나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를 향해 애절한 눈빛을 보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눈이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마지막 경고였다.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클레이튼이 하나를 더 세게 잡아당기려는 순간 만수 할아버지가 움직였어요. 그의 몸놀림은 이른이 넘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전장에서 훈련받은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첫 번째 초. 할아버지는 클레이튼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급소를 노린 채로 말이에요. 아, 클레이튼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의 팔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정확히 신경이 지나가는 지점을 눌렀던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초. 할아버지는 클레이튼의 팔을 비틀면서 동시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클레이튼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뭐야? 클레이튼이 당황해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몸을 피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초. 클레이튼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동안 할아버지는 그의 옆구리를 정확히 찔렀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정확한 지점이었습니다. 으악! 클레이튼이 몸을 구부리며 신음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초. 할아버지는 클레이튼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적절한 힘이었어요.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초. 클레이튼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할아버지는 그의 목덜미를 잡고 땅에 무릎을 꿇리게 했습니다. 마치 무술 시범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열 번째 초. 할아버지는 클레이튼의 등 뒤에서 팔을 감싸며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클레이튼은 꼼짝할 수 없었어요. 움직이지 마.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불과 10초 만에 건장한 젊은 군인이 70 넘은 할아버지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것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괜찮나, 아가씨? 할아버지가 클레이튼을 제압한 채로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따뜻한 할아버지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방금 전 상황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불과 10초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된 것이죠. 클레이튼은 할아버지에게 제압당한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나 줘. 이건 폭행이야. 폭행?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야, 누가 먼저 여자를 괴롭혔는지 생각해봐.
그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경찰을 불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친구도 원하는 것 같으니까. 곧 누군가가 112형으로 신고했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둘러 달려왔는데 그중 한 명은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레이먼드라는 이름표를 단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군 경찰이었죠. 클레이튼이 급히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나를 폭행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레이먼드는 주변 상황을 둘러보더니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지만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계속 따라와서 팔을 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거짓말이야. 난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클레이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하나하나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은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봤다고 했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클레이튼이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레이먼드는 만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별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나섰을 뿐입니다. 레이먼드는 할아버지의 카키색 점퍼와 가슴에 달린 배지를 유심히 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나요? 레이먼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해병대로 참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레이먼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클레이튼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레이먼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이먼드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클레이튼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나를 폭행했다고. 클레이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레이먼드는 클레이튼을 향해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레이튼, 당신이 먼저 민간인을 괴롭혔다는 증언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레이먼드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입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경찰관님.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아닙니다. 레이먼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군 해병대가 없었다면 많은 미군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었을 거라고. 하나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레이먼드는 계속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해병대는 전설이었습니다. 특히 1등 상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영웅이셨어요. 영웅이라니.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에요. 정말 영웅들은 그곳에서 못 돌아온 전우들이죠. 레이먼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한국 해병대 덕분에 살아서 가족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래서 한국을 평생 고마워하셨죠. 클레이튼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괴롭힌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레이먼드, 이건 과거 일이고
클레이튼이 변명하려 했지만 레이먼드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클레이튼, 당신은 지금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고한 시민을 괴롭힌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존경해야 할 참전 용사를 모독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때도 그냥 맡은 일을 했을 뿐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는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분이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웅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레이먼드는 클레이튼을 향해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레이튼,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서 군법정에서 만나거나. 클레이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군 법정에 서게 되면 자신의 군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클레이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경찰관님, 젊은 친구가 사과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는 할아버지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려는 그 마음씨의 말이에요. 클레이튼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아버지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에게도. 할아버지가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클레이튼은 하나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할아버지의 용기에, 어떤 이는 그의 관대함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레이먼드가 할아버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네요. 할아버지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할아버지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건장한 젊은이를 10초 만에 제압한 것도 놀라웠지만 그 후에 보인 관대함이 더욱 인상적이었거든요.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천만에요, 아가씨. 딸뻘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혹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깐만요. 하지만 제가 사야죠. 어른이 아가씨한테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근처 카페로 향하면서 하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이 평소에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 하고 말이에요. 카페에 앉은 할아버지와 하나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하나의 질문에는 정성스럽게 답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에 뭐라고 지내세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들이 거의 다 하고 저는 가끔 도와주는 정도죠.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레이먼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레이먼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자리를 권했어요. 레이먼드는 앉자마자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 말입니다. 아버님이 베트남에 참전하셨다고 하셨죠?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아버지는 1979년에 파견되었는데 그때 한국 해병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고 하셨어요. 레이먼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 해병대 1등 상사 한 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셨다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혹시 아버님 성함이 윌리엄 존슨입니다. 당시 2등병이었고요. 레이먼드가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납니다. 빌이라고 불렀죠. 어린 병사였는데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어요. 레이먼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 해병대 상사님이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자신을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셨다고. 그때 상사님도 다리에 총상을 입으셨다면서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아직도 가끔 아픕니다. 비 오는 날에는 특히. 할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세요? 레이먼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빌이 살아서 집에 돌아갔다니 다행입니다. 할아버지가 잔잔하게 웃었어요. 레이먼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찾으려 했어요. 이름도 몰랐고 부대도 정확히 몰랐지만 언젠가는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도 이 상황에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레이먼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한국 상사님 덕분에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었다고, 그래서 저에게도 한국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레이먼드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빌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정말 어린 병사였는데 집에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늘 들고 다녔거든요. 어머니예요. 레이먼드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온 후에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셨고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이 광경을 보며 운명의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레이먼드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레이먼드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군복 차림의 할아버지와 몇 명의 외국인 병사들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은 분명히 젊은 시절의 레이먼드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버지다. 레이먼드가 외쳤어요. 정말 아버지예요. 작전이 끝나고 찍은 사진이에요. 빌이 꼭 같이 찍자고 해서. 할아버지가 추억에 잠긴 듯 말했어요. 레이먼드는 그 사진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전쟁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것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할아버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저를 도와주신 것도 그런 마음이었나요? 할아버지는 하나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레이먼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세요. 그때도 지금도 말입니다. 카페 안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는 오늘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짜 영웅을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하나와 레이먼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할아버지,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하나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철물점에 언제든 놀러 오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오후에 시작된 작은 사건은 세 사람의 마음에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